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보도국 국제부를 연결해서 나라 밖 소식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조수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함께 2차 대전의 전장이었던 미국 진주만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이 미일 정상의 첫 공동 방문으로 관심이 많이 또 집중됐는데 아베 총리가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남겼는지 궁금하네요. 네, 아베 총리는 오늘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하와이에 위치한 진주만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1941년 12월 일본의 기습 공격으로 2천여 명이 희생되고 꼭 75년이 흐른 뒤 가해국 수장이 참사의 현장을 다시 찾은 건데요. 아베 총리는 희생자에게 헌화하고 전쟁 없는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서 연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쟁을 일으킨 과거에 대한 사죄는 하지 않아서 많은 뒷말을 남겼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아베 총리의 행보를 역사적인 방문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사죄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고요. 국제 무대의 걸림돌이었던 전범 국가의 이미지 세탁을 위한 보여주기 행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중국 환구시보는 아베 총리의 방문 목적이 미일 동맹 강화에 있다면서 일본이 역사 문제의 화해를 진정으로 추구한다면은 진주만이 아니라 중국과 한국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죄 없는 전범 국가 총리의 행보. 뭐 사실은 이게 칭찬보다는 비난을 들을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인도네시아로 가보죠. 이 무장괴한들이 일가족을 비좁은 화장실에 가둬서 숨지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카르타의 한 고급 주택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50대 집주인 부부와 두 딸 등 6명이 집안의 비좁은 가정부용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함께 감금됐던 가정부와 이웃집 소녀 등 5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인 상태이고요. 경찰 조사 결과 무장괴한 2명이 침입해서 11명 전원을 화장실에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피해자들은 이 안에 하루 넘게 갇혀서 산소 부족으로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집에 귀중품이 그대로 남아있는 점을 미루어서 강도가 아닌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끔찍하고 엽기적인 사건인데 네. 죄를 지은 자들은 이 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법이 집행돼야 되겠죠. 화제를 바꿔서 멕시코로 가봅니다. 이 한 소녀의 평범한 생일잔치가 전 국민의 관심을 부른 대규모 축제로 커졌다. 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멕시코 라호야에 사는 한 남성이 이달 초순 페이스북에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12월 26일 딸 루비의 15번째 생일 파티를 여는데 누구나 올 수 있다. 또 공연과 경마대회가 준비돼 있고 우승하면 상금도 준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공개 초청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세계 곳곳에서 무려 130만 명이 참가 의사를 보였다고 합니다. 언론까지 큰 관심을 보이자 한 항공사는 항공권 할인 행사에 나섰고 또 기업들과 유명 디자이너들의 협찬도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인 관심 속에 소녀의 생일 전날부터 수천 명이 몰려들었는데요.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고 유명 배우와 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지면서 결국 성대한 축제가 됐는데 안타까운 사망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네. 60만 원 상당의 우승 상금이 걸린 경마 도중 참가자 몇 명이 말에서 떨어져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확대된 작은 마을의 소문난 잔치는 결국 사고까지 겹치면서 행사가 끝난 뒤에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130만 명이면 우리나라 지금 촛불 광장에 모이는 인파 정도인데 참 네, 보통 일이 아니었군요. 그렇게 놀랍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수현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지난 7월 우리나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주영
이 북한 대사관의 공사. 어제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었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한일 정부가 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합의한 지 1년이 된 날인데요. 논란과 반발은 여전히 큽니다. 이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른입니다. 네, 참 오늘 그 서른 의원님 인터뷰여서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했던 게 예, 지금 한국관광공사 잔이윤 상임감사 말이에요. 네, 낙하산 인사라는 그 보도 보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어떤 좀 소회가 드시던가요? 그게 뭐 사필 기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 당시에 그 잔이윤 씨가 79세였거든요. 네네. 연세가 아주 많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관광에 대해서 몰라요. 네네. 관광공사 상임감사라는 부분은 관광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사회는 정년 제도가 있는데 보통 60이면 다 정년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분 79세인데 무리하게 하겠다고 그래서 자기 전공도 아닌데 네. 하시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뭐 노이 폄하로 몰아가지고 아, 그랬었죠? 네. 그때 뭐 심했습니다. 근데 사과하라고 그러는데 끝까지 사과 안 해서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네. 그때 대한노인회도 만나시고 그랬잖아요. 그랬었죠. 네. 사과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사과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그랬습니다. 자, 시간이 내가 잘못한 게 흘러서 있다고 사과하겠는데 네. 그랬었죠. 예. 서른 의원의 얽힌 에피소드가 이제 문득 떠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류진용 전 문체부 장관은 그래서 상임감사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홍보대사 자리를 제안했는데 김기춘 당시 실장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야단을 쳤다고 하는군요. 그 김기춘 실장은 공공의 적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공공의 적.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말 그런 공공의 적도 드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태영호 전 그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정은의 공포 정치가 김정일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 굉장히 굉장히 생생한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냈는데요. 자, 서 의원님은 어제 이 태공사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무슨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현 정부 기관이 이게 무슨 기획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보던 이런 스타일이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네. 그 내용들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20년 전에 1997년에 황장엽 씨가 네. 그 기소를 해왔잖아요. 네네. 그때 했던 얘기를 보면은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 20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북한 사회라는 게 안 변했구나.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는 바뀌었지만은 네네. 그 독재 체제라든지 공포 정치라든지 이런 게 거의 변한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에 반하면은 한국 정부는 네. 그동안 민주정부가 들어서기도 했는데 갑자기 20년 전으로 돌아간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런 느낌이셨군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이웅평 대위가 미국이를 몰고 와서 5.16 광장 여의도에 모여서 이제 이 웅변 연설을 들었는데 그때하고도 비슷한데 태공사의 모습은 많이 좀 세련됐더군요. 그랬죠. 네. 자, 그런데 태정공사 이야기가 김정은 정권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확고하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십니까? 이게 김정은이 뭐 그 젊은 나이고 독재를 아주 말도 할 수 없는 독재를 하고 있다 그런 뜻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우리들이 희망사항일 것 같고 또 사실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김일성 집권한 뒤에 뭐 북한 끝난다. 김정일 집권한 뒤에 끝난다. 이런 얘기를 숱하게 했거든요. 네. 근데 북한도 사실은 저게 형편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는 국가예요.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우리 뜻대로 그냥 우리 바람대로 그 김정은 끝나면은 뭐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기는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군부가 또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이 기자회견 등 공개 활동이 좀 이 최순실 사태 물타기용은 아니냐. 아까 좀 기획된 느낌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런 질문 혹은 또 이제 의구심도 나오긴 했는데요. 자, 본인은 통일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통상 이 탈북한 뒤에 공개 활동하는 기간 지금 태공사의 경우에 뭐 적절한가요? 황장엽 씨 때하고 비교하면은 비슷한 시점이긴 해요. 네네. 황장엽 씨가 97년 4월인가 왔다가 7월 달에 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러니까 또 특징이
그때도 YS 정부 말기에 아주 그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잃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걸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황장엽 씨를 이용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실제로 그 부분이 있었어요. 아. 지금도 비슷한 그 구조는 비슷해요. 지금도 뭐 네. 이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좀 해볼까 하는 심정이 작동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네, 이번 비슷한 점이 네. 많아요. 이번 정부의 기조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취임 초기에 이제 2년 차이는 이 통일은 대박 이런 말도 나왔었는데 자, 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이죠. 지난 2005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냈다는 편지가 공개되면서 지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통일부는 지금 법적 문제 없다 이런 입장인가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표현해 보면은 2005년에 주체 91년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그 국회의원으로서 종료 정치인으로서 북한 정부에 대해서 주체 91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뭐 국가보안법으로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게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김정일 위원장하고 무슨 좋은 관계였나? 그 점에 대해서도 의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했으니까 상관없다고 넘어가는데 이게 만일에 야당 인사 이랬으면 당장 들고 일어나서 저거 봐라. 네네. 전형적인 정보가 이랬을 거예요. 네네. 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네. 왜 그런 표현을 썼으며 북한에서 2002년에 방북을 했었거든요. 그때 뭘 했고 그리고 주체 91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경위도 설명해야 되고 네. 그거는 분명히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지금 네. 야당 주장으로 제기된 게요. 2002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떤 일정을 소화했는지 밝히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외통위 차원에서 좀 조사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게 뭐 본인이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국민 앞에 그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옳거든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도 그 얘기를 안 해요. 김정일 만났다는 얘기만 하고 김정일이 전용차도 내주고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그 내용이 뭔지 일체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건 참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을 그냥 쉽게 해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때 제가 기사화된 걸 보니까 이제 김정일 당시 북한의 국방위원장은 자, 우리는 이제 특별한 사람들의 자제이니 터놓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딸 그리고 김일성의 아들 이렇게 이제 이 대화를 시작했다라는 이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지금 버리고 어느 시점부터 뭐 이제 북핵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었습니다만 이 개성공단 폐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개성공단 폐쇄가 최순실표 정책이다 이런 이야기도 돌았는데 지금 어떻게 조사하고 계세요? 지금 뭐 특검에서 조사를 하면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게 불행히도 최순실 씨가 대한민국 정책 어디에든 다 관여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개성공단 문제도 관여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통일에서 장관을 상대로 해서 물어보면 그거 아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갑작스럽게 결정이 됐거든요. 갑작스럽게 결정됐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결정된 데는 대부분 이게 최순실과 관련이 있다고 봐요. 네. 이를테면은 그게 2월 10일 결정을 했는데 2월 7일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개성공단 관련 논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차라리 2월 10일 김관진 안보실장이 주재를 해가지고 이게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갑자기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면 중단의 표현을 통일부 쪽에서는 안 써요. 네. 이 안 쓰는 이상한 표현을 이렇게 쓰고 그랬는데 이건 주도를 통일부가 한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 한 게 틀림없죠. 네. 그래서 그 전에 통일 대박이라고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표현도 참 웃기는 표현이거든. 지금 보면요. 네. 웃기는 표현이고 그런 표현을 외교부나 통일부가 쓰질 않아요. 안 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도 역시 최순실이가 얘기했을 거라고 보고 실제로 이성환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네. 있죠 이분이 한겨레신문하고 인터뷰에서도 이게 그 최순실의 비선 모임에서 최순실이 주도한 비선 모임이죠. 네. 거기서 논의한 것 내용 중에서 개성공단 폐쇄 문제도 논의했다. 네. 증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틀림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네. 우리가 그때 짐작했던 대로 이게 최순실이가 개성공단 폐쇄에 관여했을 것이다. 네. 저는 줄곧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네. 이유가 이게 통일 문제를 보는 시각이 있는 사람, 전문가들이라면은 이거는 갑작스럽게 개성공단 폐쇄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건 통일 문제 전혀 문외한이 관여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었는데, 근데 이상한 이 전미래 전 사무총장이 이런 자백이랄까 그 증언을 하는 걸로 봐서 틀렸다고 봐야죠. 최순실이 관여했다고 봐야 됩니다. 의원님이 그래서 특검을 네. 통해서 확실하게 밝혀내야 할 부분이죠. 네, 이 통일은 대박 이 대목은 정부는 뭐 어느 학자가 쓴 책 제목이 그런 게 있더군요. 그리고 거기서 네. 차용을 했다, 인용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 이 개성공단 폐쇄 같은 경우는요. 당시에 입주 기업들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아마 지금도 고통이었죠. 회복되지 않고 있을 텐데 그럼 이렇게 큰 정책적인 결정을 만약에 최순실이 했다면 지금 이 사태를 사후에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 건가요? 참 이거 이런 표현이 있죠. 천인공노한다는 표현이 있듯이 네. 이걸 정말 최순실이가 만일에 했다고 한다면은 했을 거라 보여지는데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네. 얼마나 많은 이 공단 기업들이 고통을 당했으며 네. 개인 기업들의 고통보다도 남북 관계의 중요한 안전판이었는데 네. 남북 관계 전쟁을 막는 안전판이고 남북 관계를 어쨌든 통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안전판인데 그거 빼버렸어요. 네. 의원님 그걸 그리고요. 뺐다는 것은 전쟁의 위험을 훨씬 더 높였다라는 이런 정말 네. 민족적 입장에서 볼 때는 용납할 수 없는 제약이에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오늘이 네. 이 한일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체결된 지 1주년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민주당 입장은 어떤 건가요? 이건요 당연히 이 폐기하고 그리고 새롭게 얘기해야 합니다. 아, 폐기.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 미국의 압력이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건 이렇게 서둘러 살 얘기가 아니고 충분히 국민과 상의하고 여야가 함께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어야 한 문제이지 이걸 이런 식으로 덜썩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새로 해야 합니다. 네. 물론 이 정부 계속되기 때문에 전 정부에서 한 거를 파기하면 외교관계에 있을 수 있느냐? 네. 그건 한일 간의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그런데 괜찮다고 생각하고. 예. 네. 오늘 보니까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가 이 위안부 합의에도 비선실세 최순실이 개입했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던데 여기도 개입 의혹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성공단에도 지금 최순실이 관여했다는 증언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특검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결과를 지켜보면 답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아, 특검에서 밝힐 것이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한가인입니다. 당신의 화장대 위엔 응축 에센스가 있습니까? 정관장 홍삼 오일과 희석하지 않은 홍삼 응축수로 진하게. 처음 만나는 응축 에센스. 동인비 진 에센스.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서현. 인기 있죠? 2588. 캐리 언니에 푹 빠진 우리 서해는 902번을 제일 좋아해요.
폰으로만 보던 캐리언인데 이젠 TV로 크게 보고 또 친구들이랑 함께 보니까 전보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이런 채널 정말 고맙죠. 유튜브를 TV로 크게 쉽게 함께 유플러스 TV 가입 문의 101.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들으시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